일본과의 파트너십과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오늘까지도 논란과 파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여러모로 이례적인 3.1절 기념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먼저 총평 어떻게 들으셨어요?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그 대통령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가해자였고 네. 한국이 피해자였다. 또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일단 많은 대통령들이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네네. 예,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거기서 많이 벗어났다라는 뉘앙스가 좀 강하고요. 그리고 또 네. 하나 역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네. 네네. 저는 이 한미일 3자 협력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워딩이 한미일 3자 협력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네네. 한국하고 미국은 협력 정도가 아니라 군사적 동맹 관계잖습니까? 동맹이죠. 그렇죠. 협력보다 훨씬 높은 상위 단계. 네, 네. 그렇다면 한미일 3자 협력의 핵심 메시지는 그다음에 미국하고 일본도 동맹 관계고. 그렇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사실상 이야기한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충분히. 예.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하고 일본은 한국을 포함시킨 한미일 삼각 동맹. 거의 군사가 들어갑니다. 예, 군사 동맹. 예. 이런 것을 쭉 간조해 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언제 완성시키느냐라는 네. 것을 사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기보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의 하나의 목표가 한미일 동맹, 삼각동맹. 예, 삼각동맹, 군사동맹, 삼각 군사동맹. 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예,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같은 경우는 미국도 일본도 원하던 바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계속 그걸 하자고 해도 과거 식민지배 역사가 올바르게 평가되고 청산되고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왔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완전히 선을 긋고 왔어요, 사실상. 예, 선을 긋고 왔죠. 예, 어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그 부분은 선을 그었거든요. 네. 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그 부분의 선이 많이 애매해졌다라는 것을 조금 오히려 느꼈다. 예, 그런 오히려 한미일 삼각동맹을 윤석열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정권 네. 안에서 정부가 지속되는 그 기간 안에 앞으로 한 4년 안에 이거 삼각동맹 만들어내겠다. 예, 사실상 지소미아 그리고 악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권 때 사실상 진행됐잖아요, 한번.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류가 됐고 그 이후에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권 때 맺어졌고 네. 조금 시기를 두고 네. 악사 이거는 군사 무르자 교환 협정이거든요. 네.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단핵되었어.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돼가지고 악사까지 하면 사실상 이게 군사 동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류했고.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정보, 악사는 물자. 네네네. 이러면 사실상 완성돼 가는 거거든요. 작전만 같이 하면 돼요. 네네네. 그런 예. 것입니다. 예. 네, 요새 또 일본이 원활화 협정이라는 것을 많이 맺고 있어요. 예, 뭐 필리핀하고도 하고 호주하고도 하고 원활화 협정하죠. 영국하고도 했어요. 예. 네,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대단히 커요. 네. 왜냐하면 원활화 협정이라는 것은 말로는 원활화라는 말인데요. 네. 무엇으로 원활화하느냐? 네, 무엇을 원하라? 그거는 부대 간 교류를 네. 양국의 부대 그러니까 군대. 군부대가 그쪽 나라에 갈 때 외교 절차를 간략하게 하거나 생략해 줄 수 있는 예, 예. 뭐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예, 예, 그리고 또 그런 거죠. 하나는 무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 필리핀에 간다. 예. 그때 일본의 무기가 있잖아요. 네. 이것을 아주 쉽게 손쉽게 그 들어갈 수 필리핀에 보낼 수가 있고 네. 막 이러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사실상의 군사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을 일본이 쭉 맺고 있어요. 네, 그게 아마 평화헌법 개정론을 우회해서 사실상 일본의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올해 1월에 네. 용육하고 원활화 협정을 맺었을 때 네. 일본은 100년 만에 용일 동맹이 부활되었다. 아, 예. 영일 동맹이 100년 만에 용일 동맹. 부활되었다. 예. 막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좋은 거 아닌가? 미국하고 친해지고 일본하고 친해지면 대한민국이 살 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반일 감정과 혐한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한쪽에 있는 것 같다.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즉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니네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오히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 영국이나 필리핀이나 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네, 아무래도 그 북한 측목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붙어 있다 이거예요. 네, 예. 여기서 한미일 군사동맹, 뭐 아직 군사동맹 아니지만 네. 이 한미일 군사협력이 이게 잘못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는 한반도입니다. 예, 영국이나 미국은 멀리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서 네, 전쟁이 네. 일어날 수 있다. 예, 그게 그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아, 그렇죠. 러시아, 예. 미국이 대립해서 죽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예, 우크라이나가 바로 러시아하고 붙어 있고 예. 이게 나토하고 우크라이나의 사이에 있는 그렇죠. 완충지대다. 예. 한반도도 같은 위치에 있는 완충지대가 네. 사실상 지정학적인 한반도의 위치거든요. 네. 네, 그러한 매우 그런 면에서는 위험한 그 위치이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그 한미일 동맹 하는 게 좋다. 그러나 그거는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억지력으로서의 동맹이면 괜찮다. 네. 그러나 잘못하면 전쟁으로 가는 그러한 동맹으로 간다면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지금 그런데 한미일 3자 협력이 대통령실에서도 요 대목 한미일 3자 협력 북핵 위협 등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연설 전체 연설의 핵심으로 뽑아서 대통령실에서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올려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말씀 예. 주셨고요. 그리고 북핵 위협 등이 들어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핵 위협만이 아니고 네. 이 등이 뭐냐? 중국과 그거는 러시아의 중국, 군사적 그렇죠. 위협을 얘기하는 거죠. 예. 특히 그 대만 유사시를 가장 많이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이것은 그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사실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자위대를 동원시킨다. 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네네. 자위대는 평화 헌법상 예를 들면 대만에 상륙하거나 이런 거 못 하거든요. 예. 자, 그럼 그러면 한미일 삼각 동맹이 되면 누가 상륙할까요? 그 미국이 상륙하는 것은요 해병대밖에 안 예. 되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본토에서는 미국 의회가 존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하면 네. 그 못해요. 본격적인 부대는 오지 않습니다. 네네. 예, 그 경우는 누가 상륙하는 거지?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이루어지면 일본은 딴 나라에 아예 상륙 못 하고요. 미국은 본토에서 너무 멀고요. 예, 의회에서 못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누가 남아요? 한국이 남습니다. 예. 뭐 필리핀이 있기도 네. 하고 네. 필리핀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 네,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통이아의 우크라이나 같은 우려가 있는 게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전문가들이나 대만 전문가들이 대만에 중국이 직접 상륙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대체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미국 쪽의 기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듯이 만약 중국이 대만에 들어온다면 초기에 이거를 막아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일이 대만에서
재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미국 그 싱크탱크들이나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8월 1월이었는데요. 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사령관이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여서 2014년 이후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준비를 했다. 그 준비를 일봉하고 주변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네, 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대통령실에서도 강조를 했고 이 부분이 워낙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두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그 오키나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일본의 큐슈 남쪽에 섬들이 쭉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미국이 지금 미사일 부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고요. 대만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시가키 섬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그 미국이 들어와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본 안에서도 그 상당히 그 찬반 연론이 알겠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 반응, 일본 언론이나 소위 산케이 등 극우 언론들 또 그다음에 일본 내부에 또 극우를 내놓고 얘기하는 세력들이 네네.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아주 환호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그 반영했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 우리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었던 그 일본의 자민당의 극우 세력들, 네. 원래는 아베파라고 말하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예. 그리고 또 역시 아베파에서 나온 그 마츠노 관방 장관도 예. 한국은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다. 네. 이쪽에서 그 일본은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다. 파트너라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예, 파트너다.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예. 예. 아주 쿵짝쿵짝 이 박수 소리가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일본 언론에서 그거 물어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 협력적 파트너라고 서로 관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박수가 손바닥에 마주쳤으면 그러면 무역 제재 이거 해소할 거냐라고 했더니 그건 다른 문제다라고 또 그러니까 얘기했더라고요. 그 니시무라라는 그 경제산업성의 장관이 예. 그거는 다른 이야기라고 또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적어도 그런 것은 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 일본 쪽에서. 근데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의 일각에서는 아직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신뢰가 조금 그 낮은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진짜. 네. 그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라기보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 다시 더 바뀌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낮잖아요. 네네. 예. 이게 쭉 그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계속하면 이게 반일로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예, 자세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왜냐하면 지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내년이 또 총선이죠.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까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언제 지금 그 일본에 있어서는 좋은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른다. MB가 갑자기 독도 예, 바로 헬리콥터 타고 가고 했던 것처럼 예. 지지율 때문에 반일 자세를 갖추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어제 기념사도 그렇고 소위 이제 언론에서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일본의 요구를 알아서 막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G7 회의가 네. 5월이죠. 히로시마에서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그 일본이 위장국이고요. 네. 키시다가 위장이 됩니다. 의장. 예. 네. 벌써 G7 아닌 국가 중에서는 호주 네. 그리고 인도를 초청했거든요. 네. 네, 일본의 언론에서는 그 윤석열 정권에서는 계속 그 초청해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을 해 온다라는 보도가 일본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한국을
끼워주겠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그 조바심이 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거기 나가서 그냥 뭐 초청을 받고 안 받고 받으면 좋지만 또 거기 한번 초청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본의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일본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이쪽에 요구를 조치가 있어야죠. 예.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한번 그 G7 회의에 참가하거나 그런 것을 그렇죠. 코레하는 조건으로 예.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또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는 어제의 기념사에 대해서 뭐 절제와 함축, 그다음에 빨간 펜으로 직접 고쳤다. 특히 제국주의란 표현을 군국주의라고 고쳤다라고 네. 하면서 이게 대단한 역사적 식견과 뭐 이런 걸 가진 것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군국주의는 일본 국민의 인권이나 정의감도 상당히 훼손했다는 의미를 담아서 제국주의란 표현을 군국주의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본 국민들도 피해자다. 네. 막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일본이 정확하게는 군국주의는 극히 일부의 시기였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체제는 국가주의라는 게 네. 맞는 이야기고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보다 훨씬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재다. 이게 국가주의거든요. 네네. 이게 일본의 중심적인 그 일제 간점기의 제도는 국가주의가 맞는 것입니다. 네네. 군국주의라고 하면 조금 뭐 새로운 그 학설이 나왔나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군국주의는 말하자면은 생활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 군사주의로 하는 거잖아요. 군사화하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선군 정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군국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부적인 문제고 네. 제국주의는 식민지와 피식민지 국가 간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본 국민 걱정해 주는 것도 좋은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3.1절에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향후를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굳이 제국주의를 빼고 군국주의를 했다고 해서 저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념의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걱정이 된 부분은 이런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된 부분은 네. 그러니까 단시 한국이 세계 그래서 흐름을 떨어져서 그렇다. 우리가 네. 힘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예. 네, 그러나 그것은 단시 세계 흐름에 닿으면 제국주의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아이고. 우리 제국주의가 되지 못했던 것이 이게 아쉬웠다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거든요.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